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요즘 들어 매일같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전에 참으로 레전드급의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통합진보당 아시죠? 통진당. 예, 그쪽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진보당의 첫 국회의원이 얼마 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이제 등원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각자 분야별 상임위원회라는 곳에 소속돼서 활동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그 대상이었어요. 공석이 있는 위원회로 자동 배치하다 보니 뜻밖에도 국방위원회로 가게 된 겁니다. 현재 진보당에서는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내란 음모 혐의로 강제 해산되었던 그 통합진보당과의 인연까지 있어서 좀 눈총을 받던 차에 그 당의 초선 의원이 심지어 국방위원회라는 국방과 안보의 중핵기관으로 배치되자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면은 보좌진 협의회, 진보당 강성희 국방에 배치 안 돼, 안보 위협, 블라블라블라. 진보당의 뿌리는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방에 배치된다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보좌진들도 안보 위협을 이유로 강성희 의원의 국방위 배치를 결사반대했어요. 심지어 간첩을 국방위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안보 위협 운운하면서 국힘 쪽이 광분하는 것과는 별개로 강성희 의원 본인은 이제 국방 분야는 잘 모르기도 하고 국방위로 배치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아서 정무위원회로 배치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문제는 공석이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방위 뿐이라서 다른 의원이 국방위로 와서 공석을 채워주면 그 자리에 강 의원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맞교대를 해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타 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기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보시면 진보당 강성희 결국 국방위로, 문제제기 여당 의원들 국방위 안 간다. 문제제기 국민의힘 국방위 선호 의원 없어. 와. 안보 문제로 진보당 의원을 국방위원회로 보내는 건 안 되지만 내가 국방위로 대신 가는 것은 싫다는 참 이율배반의 극치인데, 이렇게 된 데는 굉장히 아서트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자체가 국가안보, 국방군사 부문의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국회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민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군사도시 아닌 이상에는. 게다가 개인적으로도 후원금 같은 떡고물이나 이권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곳이라서 한마디로 영양가 없는 자리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의 꼴찌를 차지하는 곳인지라, 그래서 대대로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정말로 국방 안보에 뜻이 있거나 혹은 군 출신이거나 아니면 지역구를 넘어서 대권을 노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입맛대로 골라갈 끝발이 안 되는 초선들이 주로 배치된 겁니다. 보시면 이게 현재의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한기호 의원이 장성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더불당 의원이 태반이죠. 그 정의당 의원도 한 명 있는데 어떻게 저것들은 걱정이 안 되고 새로 들어온 초선 진보당 의원만 신경 쓰이나? 참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그 이재명도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네? 별 걱정이 안 되나? 그 이재명도 거기 있는데. 이 문제는 오랫동안 진통을 겪은 끝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욱 의원이 국방위원회로 전출되고 강성희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가는 걸로 봉합됐어요. 어쨌든 잘 처리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게 안보 국방 외치던 언필칭 보수 우파 집권 여당의 꼴이 우습기 그지없다, 그죠? 지금까지 거의 국민들의 상식이 우파는 부국 강병, 좌파는 민생 안정, 특히 보수 우파는 국방과 국가 안보에 신경 쓰며 나라를 지키는 것에 무엇보다 진심이라는 건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그게 얼마나 사실일까 싶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집회만 하면 군복 입고 튀어나와서 태극기 흔드는 게 우파들인데, 과연 그들이 입은 군복의 가치만큼 역대 보수 우파 정권들이 그 좌파 빨갱이 정권보다 국가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썼는지 생각해 볼 일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라는 국난을 극복한 이승만 대통령과 근대화, 군 현대화의 표상인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 두 분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른바 군사정권 이후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국방 안보에 대해 어떤 자세와 실천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다만 그 YS 김영삼의 경우 말년에 IMF라는 대환란을 겪었기에 이쪽도 좀 제외시키고 김대중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과 윤석열까지 좌파 우파 각 3대3으로 각을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본 게시 탐정에 추리하실 때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보수 우파들은요, 단어만 툭툭 내뱉지 말고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뜻도 좀 알고서 뇌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글자만 외치지 말고요,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국민주권이 뭔지 알고 외쳐야 된다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단어만 외치지 말고 그 뜻과 의미도 좀 알아야 됩니다. 국방과 안보 또한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줄기차게 안보, 국방 운운하며 외칩니다마는 안보와 국방이 뭡니까? 국방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안보라 함은 국가 안전 보장의 준말로서 나라가 공포와 불안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내외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안보의 최종적 상태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국방은 안보의 범위 안의 핵심적 요소이며 해당 국가가 보유한 군사력을 통해 평시에는 전쟁 억제, 힘에 의한 평화, 전시에는 침략군을 격퇴하는 것, 힘에 의한 승리,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외교적 노력으로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할 상황 자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손자병법에도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선책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내부적으로 국방력과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고, 여기에는 현재 보유 중인 무기 장비에 대한 유지와 관리, 최신형 장비에 대한 도입과 개발, 근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복지, 참전 용사 및 공로자들에 대한 보훈 등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 안보는 군복 입고 나와서 태극기 흔들며 외치고 간첩이니 빨갱이 운운하며 욕지거리나 하고 북한에 대고 맞고함이나 지른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외교 협상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해당 정권이 투자하는 국방비의 액수로 증명되는 겁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정권 하에서 국방 예산을 얼마나 썼나, 최신 무기를 얼마나 도입하고 개발했나, 군사적인 협상을 얼마나 잘 해냈나,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또한 그 정권 시절에 얼마나 전쟁 위협 없이 무탈했는지도 중대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국방에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위협에 시달리면 그걸 보고 안보를 잘 지킨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를 위험한 나라에 또 어느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외교를 잘해서 평온을 유지해도 국방비 깎아먹고 무기와 장비 도입에 소극적이고 방산 비리나 헤쳐먹는다면 그것도 국방 분야 점수는 빵점입니다. 본 게시 탐정의 말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극 공감하실 것이라 믿어요. 왜? 지극히 사전적이고 상식적인데 원론이거든 이게. 정말 최소한의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 게시 탐정이었습니다.